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3월 모의고사 고3 수학 가형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4점짜리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흰 공이 2개, 빨간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뭐 할 거냐면 나열할 거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흰 공은 이웃하지 않게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개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요. 전체에서 빼주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되냐면 전체에서 흰 공이 이웃한 경우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빼면 돼요. 만약에 3개 이상인 경우는 사이사이 배치하는 거예요. 사이사이. 왜냐하면 2개조차도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른 케이스지만 이 경우는 흰 공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곳을 이웃했다라고 가정하고 빼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흰 공 2개와 빨간 공 2개와 그리고 검은 공 4개를 얘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다 다른 가지수로 봐서 8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같은 거 2팩과 2팩과 4팩으로 나눠주신 값. 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아시죠? A, A, B, B, B 배열하세요 라고 하면 다 다르게 5팩으로 보고 같은 것들 나눠줘야 돼. 2팩, 3팩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뭐를 빼주셔야 되냐면 동그라미 2개를 뭐로 보는 거야? 하나로 보는 거야. 쟤를 하나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배치하셔야 됩니다. 인 거. 7개를 배치하면서 2개 겹치네요. 2팩. 4개 겹치네요. 4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전체에서 흰 공 이웃한 경우를 빼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이거 나누기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하시면 앞에 거 420 마이너스 뒤에 게 105 이렇게 나와서 315가지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은 함수의 연속성을 묻는 건데요. 이렇게 곱하기나 합성함수가 주어지면서 연속이 가능하도록 미지수 A와 B를 찾아라 라고 하는 유형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상에서는 2개를 곱한 함수예요. 곱한 함수인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고 하지만 이 함수가 연속이고 이 함수가 연속이면 곱한 함수도 연속입니다. 그건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해 보시면 얘는 어디서만 연속이 아니냐면 x가 1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분모가 0 나오니까. 이거 이외에서는 연속이에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모든 곳에서 x가 1보다 큰데 얘가 0 나오는 값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는 뭐가 될까요? 모든 곳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다 어디냐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범위는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와 얘를 곱한 함수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얘는 뭐냐면 fx, gx 곱한 값 요거가 x는 1에서 뭐가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딱 주어지잖아? 그럼 여러분 바로 싹 나와야 돼. 연속의 정의는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근데 그거를 우극한과 자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어. 요 식이 주어지면 무조건 이렇게 쓰고 보는 거야.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fx gx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fx gx가 같아야 되고요. 얘가 f1 g1이 같아야 돼 라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싹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말과 이 말은 동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구하고 예구하고 예구해서 같아지도록 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봅시다. 1보다 큰 쪽에서 fx, gx는 여기에서는 1보다 크니까 함수를 어떤 선택해야 되냐면 1보다 크니까 살짝 큰 이 함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함수 선택하고 gx는 이거니까 2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고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요 값과 누가 같아야 되냐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서 1보다 작으면 누구 선택해야 되냐면 요 함수 선택해야 돼. 1보다 작을 때는 요거니까 x-1분의 누가 되는 거냐면 대입하시면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f1 g1입니다. f1 g1이면 여기 식에다가 1 집어넣어야겠죠. f1 값은 요 값 집어넣는 거야. 1 대입하면 3분의 1. g1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얼마 나오냐면 2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값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다. 3분의 1에 2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세 개가 같아지도록입니다.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의 극한값은 고민 안 하셔도 돼. 1로 가잖아. 기본적으로 극한 구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대입이 우선이에요. 집어넣었을 때 값이 무리 없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 안 나오잖아. 얘는 대입한 값이 극한값이라고 봐도 돼요.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2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미 이 값은 뭐랑 같은 거냐면 요 함수값하고 이미 같아요. 얘랑 얘는 같으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거리가 없겠다. 누구만 같아져야 되냐면 요거의 극한값이요. 요거의 극한값이 얘가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야겠네. 그지? 그러면 얘만 생각해 봅시다. 얘를 생각해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요.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얘가 만약에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쟤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 0 나오니까 뭐를 생각해야 돼? 분자도 x가 1로 갔을 때 누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할 거예요. 1 대입하면 누구냐면 2 플러스 a 플러스 b 값이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라는 문자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저 분자만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은 2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b값 대신에 a를 이거 집어넣은 거거든. 실제로 넣어보면 2빵 1차식이 2차식이 없죠. 2빵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지고 얼마를 대입해야 되냐면 1 대입하면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 대입하면 2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요 값이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분자가 누구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x-1에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뀌어요. 요 값이요. 그러면 제일 그대로 써볼게요. 요거 쓰면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서 x 마이너스 1분의 얘가 x 마이너스 1분의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0분의 0꼴인데 0 나오는 인자가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약분되고 나면 극한값은 어떻게 하시면 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2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2가 나오니까 a 플러스 6이 누가 되는 거냐면 1에서 이 좌극한 값이 a 플러스 6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여기 식에다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요 a 플러스 6과 요 값이 같아야 되죠. a 플러스 6과 3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b 값이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건 어디서 나왔게? 요 극한값과 요 극한값이 같아지도록 연속이 되도록. 그러면 넘어가면 3a 플러스 36에 18이 2 더하기 a 아니요 2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넘어가면 2a 쓸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b 값이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나와요. 요게 1번식이라고 할게요. 요게 1번식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럼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있죠? 여기 하나 보이죠? b와 a 사이의 관계식 요 값 자체가 얼마냐면 2번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하면 b 대신에 저거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b니까 연립하면 2a 마이너스 b 대신에 저 값 집어넣으면 플러스 a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면 3a가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3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죠. 뭐 a에다가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2니까 b는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찾았고요. 그러면 b-a 값이니까 b-a 값은 10이 나오겠네요. 답은 10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과감하게 예측하면 수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예측이랄 것도 없어 사실은. 왜냐면 매년 나왔어. 뭐냐면 어떤 함수 주어지면서 합성이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연속이 되도록 a와 b를 찾아라.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 풀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특히 4점짜리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지금 3점이지만 그러면 땡큐 문제라고 보시고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속이 되도록 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극한값 계산하시고 미지수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은)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A에는 AR의 n-1승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7이다 라고 하는 건 AR의 6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저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 식에 대입하면 이거 아니나 AR 제곱 곱하기 AR 4승 곱하기 AR의 6제곱이 125. 125는 사실은 5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는 A의 세제곱에 R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12제곱이 5의 세제곱입니다. 봤더니 AR의 4승의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요 값이 5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AR 4승은 5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죠? 홀수승일 때는 그냥 그대로 사라져서 이렇게 나와도 돼요. 여기 관계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대입하면 AR의 5제곱 분의 쟤는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7제곱이 6분의
13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R의 세제곱이 다 갖고 있으니까 양변의 분모 분자를 AR의 세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럼 분모는 R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R의 4제곱이 이렇게 남겠네요. 얘가 6분의 13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은 엇갈려서 곱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3의 R 제곱은 6 더하기 6R 4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항하면 6R 4제곱 마이너스 13R 제곱 플러스 6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3, 3은 9 더하기 4는 13 나오니까 3이 마마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선생님 4차인데요. 짝수승만 있어서 얘를 R 제곱을 한 문자 A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자로 봤더니 2차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지? 그러면 요 값이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다 써드릴게. 요거 인수분해하면 3R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R 제곱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R 제곱은 3분의 2 R 제곱은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제에서요. 공비 R이 1보다 크대요. R이 1보다 크면 제곱한 R 제곱도 1보다 크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안 돼요. R 제곱은 2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묻는 걸 찾아볼게요. 묻는 거 뭘 물어보냐면 A9를 물어봐요. A9는 누굴까요? AR의 8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AR의 8제곱은 AR의 4제곱에 R의 4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AR의 4제곱은 아까 찾아냈어요. 이 값이 5입니다. 라고 하니까 5 이게 5 같나요? 쏘리 5R 4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R제곱이 2분의 3이니까 4제곱하면 4분의 9 4분의 9니까 4분의 95 45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4분의 45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등비수열의 그 일반항식을 가지고 잘 찾아낼 수 있는가,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은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미지수를 세워서 로그 관련된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로그 2에 로그 3의 절대값 EX라고 써 있는데 요게 2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 요 값은 뭐랑 같냐면 Y는 로그 3의 그냥 EX와 같아요. 양수 파트니까. 얘가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EX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진수가 음수인가요? 음수 아니야. X 자체에다 마이너스 넣을 거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서 실제로는 진수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 로그 3의 X 플러스 3이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라고 했고요. A에서 B까지 긋고 요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90도가 되게끔 요렇게 90도가 되게끔 내려서 요 Y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C라고 하겠대요. 요 점을 C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가 봐요. 그러면 첫 번째 A를 찾읍시다. A 찾자. A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로그 3의 마이너스 2x죠. 요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로그 3의 x 플러스 3과 같아져야겠네요.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진수가 같아져야 되네. 2x가 x 플러스 3인 거고요. 넘어가면 x는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아, A라는 점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 콤마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콤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3의 2입니다. 이게
A라는 점의 좌표예요. 두 번째 누구 찾을까요? 당연히 B를 찾아야겠죠. 그죠? B라는 점은 요 함수와 요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로그 3의 2x요. 3의 2x랑 로그 3의 x 플러스 3이 같아야 됩니다. 요식과 요식이 같아야 되면 2x가 x 플러스 3이니까 x 값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B라는 점은 3, 이렇게 되겠다. 3, 로그 3의 6이에요.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누구를 찾으셔야 되냐면 AC는 수직이어야 되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선분 AB의 기울기는 뭐 빼기 뭐냐면 얘 빼기 얘니까 3 빼기 1분의 이렇게 될 거고 로그 3의 6 빼기 로그 3의 2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로그 3의 3이니까 1 나오니까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져요. 4분의 1 나오니까 수직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누구 찾을 거냐면 직선 AC 찾을 거예요. 요거 찾자라고 하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저 A라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A라는 점 마이너스 1 콤마 로그 3의 2를 지나야겠다. 그럼 우리가 찾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요 점 지나야 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3의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저 직선 AC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섯 번째 누구 찾자? Y절편. Y절편이 누군데? 이 값이 우리가 찾는 C거든요. Y절편이니까 X에다가 빵을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빵을 대입하면 마 4니까 로그 3의 2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라는 점의 좌표는 누가 되냐면 0, 로그 3의 2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다 왔어요. 여섯 번째는 이제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셔야 되죠. 이렇게 얘가 90도인 거니까 선분 누구의 길이를 찾아야 되냐면 AB의 길이를 찾읍시다. AB의 길이는 루트 AB의 길이니까 얘 빼기 얘분의 16 플러스 얘 빼기 얘입니다. 혹시 이거 가능한가요? 로그 3의 6에서 로그 3의 2를 뺄 거예요. 그러면 6 나누기 2니까 로그 3의 3 로그 3의 3이니까 1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래서 요 값이 루트 17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빨라요? 라고 하면 제가 조금 갈 길이 멀어서 여기 좀 여백이 좀 모질라서 좀 암산했어요. 요거 어쨌든 아이디어는 아셔야 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야. 오케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AC의 길이는 누가 되는 거냐면 A와 C니까 요 점이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요. 얘 빼기 A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얘 빼기 얘 하면 로그 3의 2가 사라지네. 4의 제곱이니까 16. 오 루트 17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변의 길이도 루트 17, 이변의 길이도 루트 17. 그리고 직각이잖아요. 우리가 찾는 일곱 번째 넓이는 2분의 1의 루트 17과 루트 17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7이라고 찾아주시고 답은 5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요 유형의 문제는 뭐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점을 놓고 교점 찾고 시키는 대로 가는 거니까 뭐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도전하실 법해요. (15번) 보고 가겠습니다. (15번은) 이제 위치와 속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반대로 속도를 적분하면 량, 위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VT가 지금 속도로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여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얘는 무조건 앞 아니면 무조건 뒤.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VT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위치 이동하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요. 지금 문제상은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반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얘가 A 초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량이 이거의 넓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고? 위치. 요거의 넓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의 이거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길이. 이동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반대로 갔잖아요. 반대로 갔다가 다시 방향을 바꿨는데 그림상 보면 얘의 넓이가 넓어 보이니 얘가 넓어 보이니 얘가 넓어 보이죠. 그 말은 이만큼의 이동거리가 이만큼의 이동거리보다 많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지금 T는 A인 순간이거든. B인 순간에 운동 방향이 또 바뀔 거야. 또 바뀌는데 여기까지는 도달을 못해. 왜냐하면 적분한 넓이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하는 이 순간이 T가 얼마일 때 B인 순간일 때 바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갔다가 또 방향이 바뀌죠. 그죠? 방향이 바뀌는데 얘가 넓어 보이나요? 얘가 넓어 보이나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그지? 잘 모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또 한번 바뀌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얘가 어떨 때냐면 T가 C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C가 아니죠. 마이너스 가고 요 C가 아니라 여기 요 값을 D라고 한다면 D라는 순간에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속도를 접근하면 뭐다? 위치, 량이 되는 거야. 이동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접근하면 무슨 값을 가져? 마이너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반대만큼 마이너스 길이, 얘는 플러스만큼 길이, 그 다음에 이만큼의 면적은 반대만큼 길이,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넓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주어졌냐면 운동 방향 바꿀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적분을 하지 말고요. 힌트를 사용해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운동 방향 바꿀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래요. 바꿀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위치가 뭐인 거냐면 마이너스 8인 거예요. T가 A일 때. 그리고 요 길이가 8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냐면 8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 방향 바꿀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8입니다 하면 얘는 음수 영역에 있지만 넓이 면적은 8인 거예요. 면적은 8인 거. 그 다음에 T는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 면적을 A라고 이렇게 둘게요. 얘는 양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C까지 이만큼의 면적을 제가 B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T는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대로 다 더해야겠죠. 최종 위치니까. 요거 8은 마이너스 8인 거죠. 그죠?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A는 어떻게 가? 플러스로 간 거지. 그지? 플러스 A만큼 간 거고. B는 또 어떻게 가? 반대만큼 간 거야. 넓이로 봤지만 얘는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최종 위치가 얼마야?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즉, 이항하면 A-B의 면적이 2입니다. 라고 하는 요 힌트를 가지고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될까요? 요거 힌트 하나 찾아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주어졌냐면 요 값 쓸게요. 요 값. 0부터 B까지의 VT 적분한 거예요. 그냥 적분하면 0부터 B까지 적분하면 그냥 어떤 값일까? 8 더하기 A가 아니라 마이너스 8 더하기 A일 거예요. 요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B부터 C까지 그냥 적분한 거잖아. 그냥 적분한 거야. 얘는 절대값 안 씌웠지.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B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을 하나 찾아내시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 플러스 a라는 값과 마이너스 b라는 값이 같아요 라고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항하면 a 플러스 b 면적이 8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 연립하는 거야, 이 두 개. 얘와 얘를 연립하면 a가 얼마일까요? 2a가 10이니까 a가 5, b 값이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럼 묻는 건 이거예요. a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a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는 결국 누굴 나타내는 거야? a 값 나타내는 거지, 그지? a 값은 얼마였어요? 5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속도 문제는 면적으로 푸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속도를 적분하면 량이야, 량. 어떤 양? 움직인 량. 근데 플러스면 앞으로 간 양, 마이너스면 뒤로 간 양.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면적으로 풀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푼 문제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더 명쾌하게 해설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번 16번 문제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